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통합필수이론 15회차 우리 한번 서머리를 해볼 텐데요. 15회차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투 반응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투 반응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투 반응은 개념적으로만 잘 이해하면 되게 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투 반응의 이제 입체화학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입체 선택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투 반응의 입체 선택성은 안티준평면입니다. 안티준평면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거 반응을 할 때는 두 가지 준평면이 있는데 신준평면과 안티준평면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안티준평면 제거를 주 생성물로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티준평면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알파탄소와 베타탄소가 이렇게 있고, 알파탄소에는 X가 붙어 있죠. 이 베타탄소에는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우리는 전자가 풍부한 화학 중 강염기가 이 베타솔을 뜯고 파이 결합 만들고 CX 결합이 절단되면서 알파탄소와 베타탄소 사이에 이렇게 이중 결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다 업다운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가 이제 sp2로 재운성되면서 이렇게 삼각평면 기하 구조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죠? 이때 중요한 게 이 CX 결합과 CH 결합, CH 결합과 CX 결합의 이면각이 180도. 그래서 지금 제가 표현을 하면 여기 수소, 여기 탄소, 이 X의 이 네 가지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을 때 우리는 준평면이라고 하고, 이면각이 180도일 때 우리는 안티준평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준평면 제거와 안티준평면 제거 중에서는 항상 안티준평면 제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같이 이렇게 원투다이 브로모, 원투다이 페닐, 에테인의 구조에서 지금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고 카이랄 중심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카이랄 중심이 RR 배열일 수 있고요. 여러분, SS 배열일 수 있고요. RS일 수도 있고 SR일 수도 있죠. RR과 SS의 관계는 항상 거울상 관계고, 둘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실체 이난티어머입니다. RS하고 SR도 여러분 거울상 이성체 관계가 되나, 지금 이 카이랄 중심과 이 카이랄 중심의 구성 성분이 동일하므로 이 두 구조는 동일한 메조 분자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RR 그리고 SS 그리고 RS 또는 SR에서 각각의 이투 반응을 한번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자, 이렇게 그리고요. 엇갈린 형태로 그릴게요. 왜냐면 우리 교재에서는 가려진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엇갈린 형태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여기다 H 그릴게요. 여기다 H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튀어나오게 뒤로 들어가게, 여기 튀어나오게 뒤로 들어가게 그리고요. 자, 여기다 제가 BR 그릴게요. 여기다 BR 그리고요. 여기다 벤젠고리 그리고 여기다 벤젠고리를 그리면 정확하게 이 구조는 여기가 대칭 점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분자는 매조 화합물이 되겠죠. 그리고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여기가 1순위고 여기가 2순위고 여기가 3순위, H가 4순위죠. 그럼 관찰자가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어떤 배열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R 배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정했으면 여기 배열은 안 봐도 S 배열이 되는 거죠. 자, R 배열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사순에 있는 이 원자단을 이쪽으로 넣고 여기를 4로 바꾸고 여기를 3순위를 여기 쪽으로, 그죠? 3, 4순위의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1순위, 이쪽이 2순위, 여기 3순위 반시계로 돌죠. 반시계로 돌고 뒤로 들어갔으니까 S인데 두 개 바꿨으니까 원래 배열 R별이 맞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했던 제가 R이고 매조니까 하나는 S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입체학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다음 같은 구조에서 우리가 제거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저는 이 H하고요, 이 H하고 여긴 이 브롬을 안티준평면 관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탄소 결합을 회전시켜서 왼쪽 탄소는 그냥 두면 되겠죠. 그럼 튀어나오게 BR, 뒤로 들어가게 벤젠 고리. 그러면 여기가 이제 BR이 오게끔 그려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 튀어나오게 누가 되죠? H고 뒤로 들어가게 벤젠 고리,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이 S였잖아요. 그럼 여기도 여전히 S 배열이어야 해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여기가 1순위고 2순위고 3순위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튀어나왔으니까 S가 맞네요. 그러니까 잘 회전시킨 게 맞아요.
이때 우리는 이 CH 결합과 CX 결합의 이면각이 180도니까 우리 교재에는 몇 혹시 음이온을 사용했죠? 이렇게 제거하고 파이 결합 만들고 쫓아내면 탄소 이중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중결합이 왼쪽에 튀어나오게 Br 들어가게 벤젠 고리 튀어나오게 H 뒤로 들어가게 벤젠 고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탄소의 원자단 두 개 중에 우선순위 높은 게 이 Br이죠. 그리고 이 탄소의 원자단 두 개 중에 벤젠 고리 H 중에 우선순위 높은 이쪽이 벤젠 고리니까 우선순위 높은 원자단이 반대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알켄이 주 생성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안티 준평면 제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알켄을 만들고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그리진 않을게요. 여러분 씬 준평면 제거를 하면 씬 제거를 하면 씬 제거는 한마디로 여기는 이 CH 결합과 이 CBr 결합의 이면갈 용도로 만들면 이걸 180도 다시 회전시키면 이 두 개가 위치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탄소 이중 결합에 왼쪽 탄소에 튀어나온 건 여전히 브롬이고 뒤로 들어간 건 벤젠골이죠. 그리고 앞으로 튀어나온 건 이제 벤젠골이가 돼야 되고 뒤로 들어간 게 이렇게 H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선순위 높은 원자단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니까 무슨 알켄이죠? G알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안티 제거를 통해서 이 알켄이 만들어졌고 안티 제거, 안티 준평면 제거. 그래서 이 G알켄은 씬 준평면 제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누가 더 빠르게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쪽이 안티 제거가 더 빠르게 만들어서 이쪽이 뭐가 되죠? 메이저가 되죠. 이 알켄과 G알켄은 입체 성체 관계인데 한 가지 알켄이 주 생성물이 된다.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선택적이다? 입체 선택적이다. 그래서 안티 제거의 의미가 결국 이 두 반응의 입체 선택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조를 잘 그렸으면 이 구조로부터 다시 입체 이성질을 그려주면, 자, 왼쪽 탄소의 입체학은 그냥 둘게요. 여기 튀어나오게 Br, 뒤로 들어가게 벤젠고리, 맞죠? 그러면 여기 CBr은 그냥 두고요. 그리고 여기 튀어나오게 벤젠고리 뒤쪽으로 H 이렇게 그리면 절대 배열이 지금 보시면 이 왼쪽 탄소는 R 배열이고요. 오른쪽 탄소에서는 지금 여기 업다운을 바꿨죠. 제가 업다운을 바꿨어요. 그럼 여기 S였으니까 실제 배열은 R 배열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R. 그러니까 RR 배열이죠. 여기에서 지금 CH 결합과 여러분 CBr 결합이 안티 준평면이니까 염기에서 제거 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뜯고 파이 결합 만들고 이렇게 쫓아내게 되면 탄소 이중 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튀어나오게 Br 뒤로 들어가게 벤젠 고리 여기 튀어나오게 벤젠 고리 뒤로 들어가게 H 이렇게 됩니다. 이때 지금 여기 우선순위 높죠? 여기 우선순위 높죠? 무슨 알켄 만들어져요? 이번엔 안티 준평면을 했을 때 이 알켄이 G 알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제가 탄소 이렇게 결합을 그리고요. 여기 CH, CBr을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이번엔 여기 튀어나오게 벤젠고리 뒤쪽으로 Br 그죠? 그리고 튀어나오게 H 뒤로 들어가게 벤젠고리라고 표현을 하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업다운 바뀌었죠? 이 업다운 바뀌었죠? 그러니 지금 여기는 무슨 별이 될 거다? S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OCH3-가 이렇게 뜯고 파이 결합 만들고 쫓아내면 여전히 안티 준평면 제거를 한 거죠. 탄소 이중 결합에 왼쪽 탄소에 튀어나오게 벤젠고리 뒤쪽으로 들어가게 Br 그죠? 튀어나오게 H 뒤로 들어가게 벤젠고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왼쪽 탄소의 우선순위 높은 게 Br 오른쪽 탄소의 우선순위 높은 게 벤젠고리죠. 같은 면에 있죠. 무슨 알켄이었지? 알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알랄 배열의 카이랄 중심을 갖는 원투 다이브로모 원투 다이페닐 에테인의 이투 반응이나 SS 배열을 갖는 원투 다이브로모 원투 다이페닐 에테인에서의 이투 제거는 즉 안티 준평면 제거는 다 무슨 알켄이 주생성물이 만들어진다? G알켄이 주생성물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또 잘 이해하면 부생성물로는 E알켄이 만들어질 텐데 E알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씬 준평면 제거를 했을 때 E알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반응에서 무슨 선택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입체 선택성을 이해할 수 있죠. E하고 G 중에 G알켄이 메이저가 됐으니까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E알켄이냐 G알켄이냐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안티 준평면 제거를 통해서 여러분 주 생성물의 구조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제가 수업 시간에 어제 굉장히 여러 번 많이 강조했던 건 어떤 화합물이 주어졌을 때 이 화합물의 입체 이성질을 다 고려해서 그린 다음에 이 각각의 입체 이성질체에서 안티준평면 제거를 통해서 주 생성물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자, 결과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메조 화합물 가지고 이투 반응을 했죠. 메조 체계명은 여러분 적지 않을게요. 원투다이 브로모 원투다이펜 에테인에서 이투 반응을 하면 그죠? 누가 주생성물이 됐냐면 E알켄이 주생성물이었고요. G알켄은 부생성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티 제거였고 이게 신 제거였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알랄 배열이나 또는 SS 배열의 원투 다이브로모 원투 다이페닐 에테인 가지고 이투 반응을 하면 G알켄이 주생성물이고 E알켄이 부생성물이었죠. 신 제거를 통해서 E알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반응이 지금 메이저가 E, 그죠? 여기는 G니까 그죠? 각각의 반응은 입체 선택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 우리는 이 반응물의 관계, 메조 분자와 RS와 또는 RR, SS, 그죠? 이들의 관계를 우리가 부분 입체 이성질체, 부분 입체, 입체 이성질체. 주생성물의 관계도 무슨 관계예요? 부분 입체 이성질체. 이렇게 반응물의 관계와 주생성물의 관계를 따졌을 때 입체 이성질체 관계가 성립되면 우리가 이런 반응을 뭐라 불렀다? 입체 특이적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교재 180페이지, 181페이지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 여기였어요. 그죠? 3브로모 펜테인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탄소 결합을 유몬 통해서 여기는 H랑 여기는 Br이 제거됐을 때 생각해 보시면 생성물의 구조가 다음같이 이중결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음같이 이중결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트랜스고 여기가 시스란 말이에요. 이때 제가 얘는 일반화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트랜스가 메이저라고 하시면 돼요. 이치원 알겐일 때는 항상 트랜스가 메이저인데 우리가 이 결합을 루몬토용 했을 때 여러분 보시면 전면탄소에 브롬이 있고 그죠? 그리고 생략된 H가 하나 있고 에틸 그룹이 이렇게 하나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후면탄소에는 그죠? H가 두 개 결합하고 있고 그죠? 메틸이 하나 있으니까 다음 같은 이렇게 구조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엇갈린 형태를 다시 하나 더 그려주면 자, 전면 탄소를 가만히 두고 후면 탄소의 원자단을 120도씩 회전시키면 여기가 H, 여기가 C, H3, 여기가 H 이렇게 되죠. 물론 하나 더 그릴 수 있게 되는데 하나를 더 그린 건 실제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전면 탄소는 가만히 두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후면 탄소의 이면각을 120도씩 회전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CH와 CBR이 안티준평면, 얘도 안티준평면, 얘도 안티준평면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다 H가 있지만 여기는 메틸이기 때문에 제거 반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컨포메이션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염기가 OCH3라고 하는 강염기가 여기를 뜯고 이제 이중결합 만들면서 쫓아내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 무슨 알켄이 만들어지냐면 시스 알켄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는 트랜스 알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이형태체의 평형을 고려하면 지금 얘랑은 안티고요. 얘랑은 고시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서 이 왼쪽 형태가 훨씬 더 오른쪽 형태죠. 네, 오른쪽 형태가 더 많이 존재하죠. 이런 많이 존재하는 이 이형태체로부터 주생성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려면 이 에틸 그룹과 이 메틸 그룹이 에틸 그룹과 메틸 그룹이 서로 반대쪽에 있는 것이 안정한 형태가 되겠죠. 왜 입체 무리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메틸과 에틸이 반대쪽에서 제거 반응이 일어나게 되니까 트랜스 알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건 이렇게 뉴먼통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면각이 이렇게 180도 관계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제거 반응을 해서 알파탄소와 베타탄소의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면 이면각 180도 관계에 있던 원자단들은 다 무슨 관계가 된다? 트랜스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메틸이랑 여기 에틸이랑 이렇게 트랜스, 여기 메틸이죠, 여기는 에틸이죠, 이렇게 트랜스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수소하고 수소도 이면각 180도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수소하고 여기 수소도 이면각이 180도가 되는 거니까 트랜스 관계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면각이 180도 관계에 있는 원자단들은 이 이중결합이 생기고 트랜스 관계로 만들어진다는 것 잘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치원 알켄이 만들어졌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트랜스가 되는 거죠. 트랜스 알켄.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여러분 고려해 보면 그 안티준평면을 만족하는 수소가 하나일 때는 그 하나인 베타솔 가지고 이면각 180도 만들어서 제거 반응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베타탄소에 여기도 H 그죠? 여기도 H죠. 안티준평면을 만족하는 수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각각의 안티준평면의 구조를 표현한 다음에 어떤 형태가 더 안정한지 판단해 보시고 안정한 형태로부터 제거 반응을 하는 것이 주 생성물이 된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요렇게 이제 연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에는 원브로모 원투 다이페닐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구조가 하나 더 있어요. 프로페인이라고 했으니까 탄소가 세 개가 있을 테고요. 그죠? 원브로모라고 했으니까 여기 비아를 적어 주시면 되고 원투 다이페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제거 반응 해 보시면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은 네 가지의 입체 성체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RR 배열일 수도 있고 SS 배열일 수도 있고 RS 또는 뭐죠? SR. 그죠? 얘네들은 다 각각이 다 무슨 관계예요?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체 형체를 그리고 제거 반응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되죠. 하나만 딱 해볼까요? 여기 BR을 그릴게요. 그죠? 여기 이렇게 H 됐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튀어나오게 저는 벤젠골이 그릴 거고요. 뒤쪽으로 생략된 H 맞죠? 그럼 여긴 튀어나오게 벤젠골이 그릴까요? 제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예, 여기 CH3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즉 여기는 이 탄소를 1번 탄소를 여기 그죠? 여기 2번 탄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절대배열을 고려해 보면 절대배열 지금 이쪽이 1순위죠. 됐죠? 그리고 벤젠고리가 2순위예요. 그리고 여기가 3순위죠. 그럼 1번, 2번, 3번 반시계로 돌고 H가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S배열이겠네요. 일단은. 그죠? 자, 오른쪽 탄소에서 절대배열 정해 보면 자, 당 H가 4순위고요. 메틸이 3순위겠네요. 그죠? 이쪽이 1순위고 여기가 2순위죠. 그러면 얘는 4순위가 평면에 있으니까 이번에 바꿀게요. 자, 여기를 3순위랑 바꾸면 되겠네요. 원자단 두 개를 상호 교환했죠. 그럼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시계죠. 그리고 4순위가 들어갔으니까 R배열인데 난 두 개를 바꿨으니까 원래 배열은 무슨 배열이다? S. 그러니까 제가 그린 구조가 SS인 거예요. 지금 이 구조가. 다시 이 구조를 이렇게 표현해서 CH, CBR을 안티준평면 관계로 만들어 두고 튀어나오게 벤젠골이 뒤쪽으로 H 그리고 튀어나오게 벤젠골이 이렇게 그리면 무슨 배열을 그린 거다? S, S배열을 그린 거다. 그런 다음에 OCH3-가 염기가 여기를 뜯고 파이결합 만들고 쫓아내면 우리는 탄소탄소 이중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테고 여기 튀어나오게 벤젠골이 뒤쪽으로 메틸 맞죠? 그리고 튀어나오게 벤젠골이 뒤쪽으로 H. 그러니까 얘는 벌써 삼치한 알케닌이니까 이 G를 정해야겠죠? 여기 우선순위 높고 우선순위 높으니 여기는 무슨 알케닌이 만들어지죠? G 알케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이제 이게 이투 반응이 어느 정도 이해되면 SS 배열 가지고 반응했잖아요. 무슨 알케인이 G 알케인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RR 가지고 하면 이거 두 개 바꾸고 이거 두 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바꾸고 이거 두 개 바꾸더라도 동일하게 G 알케인이죠. 그러니까 RR하고 SS는 다 무슨 알케인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G 알케인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RS, SR은 어떻게 될까요? RS를 그리라고 하면 RS 지금 이 두 개를 바꾸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S예요. 그럼 이 두 원자단만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알켄이 아니라 무슨 알켄이 되겠어요? G 알켄이 아니라 무슨 알켄이 E 알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가지 이 입체 성체의 이 투반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정리를 해보니까 RR 또는 SS에서 E2 반응을 했더니 E2 반응을 했더니 무슨 알켄이 G 알켄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안 봐도 비교한 거죠. RS 또는 SR에다가 반응을 하면 무슨 알케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알케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각각의 반응이 입체 선택적이고, 그죠? 그리고 관계를 따졌을 때는 이렇게 관계를 따지고, 이렇게 관계를 따졌을 때는 뭐라 표현하면 된다? 입체 특이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수업 시간엔 좀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매우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어떤 구조가 주어졌을 때 이 구조의 입체 이성체를 그리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건 실제로 뭐 이투 반응이 어떤 반응이다, 메커니즘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암기한다고 한들 실제로 크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큼 입체화하기 중요한 겁니다. 입체적으로 어떤 주어진 분자가 입체 이성체가 몇 개 존재하고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될지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육각형 고리에서 여러분 이투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투 반응.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교재에 183페이지 보시면 1R, 자 얘는 그냥 교재에 있는 그림 그대로 명령법 그대로 1R, 그리고 2번 탄소가 S, 3번 탄소가 S인데, 자 투클로로 1 아이소프로필 4메틸 사이클로헥세인, 이 책임을 갖는 구조가 멘틸 클로라이드였습니다. 멘틸 클로라이드. 그러면 이제 뭐 사이클로헥세인이라고 했으니까 육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죠? 1번 탄소의 아이소프로필 뭐 이렇게 그리면 되죠. 2번 탄소의 Cl, 4번 탄소의 메틸 이렇게 그려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걸 맞추면 되잖아. R배열, S배열, S배열. 그죠? 자, 1번 탄소가 R배열이 되려면 여기가 1순위고 뭐 딱 봐도 여기가 2순위거든요. 여기 C가 두 개 붙어 있고 여기 C가 하나밖에 없으니 2순위, 3순위. 반시계네.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야겠다. 그죠? 아이소프로필이 들어가 있으면, 다운으로 있으면 R배열이 될 테고, 2번 탄소가 S여야 돼요. S. 그러면 CL이 1순위죠. 여기가 2순위잖아요. 1번, 2번, 3번. 반시계로 도네요. 그럼 CL은 업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죠? 자, 오케이. 그리고 4번 탄소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명명장이 4S네, 4S. 이 4번 탄소가 S배열이어야 되는데 이 4번 탄소가 S배열이어야 하면 여기 1순위거든요. 여기 2순위죠. 여기서 또 반시계로 돌죠. 그럼 그대로 H가 D로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얘도 튀어나오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1번 탄소가 지금 R배열이고 2번 탄소가 S고 3번 탄소가 S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의자 형태로 바꿔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운 아이소프로필이니까요. 다운 아이소프로필. 시계 방향으로 업 CL. 그죠? 그리고 다시 시계 방향으로 업 메틸. 이렇게 그려지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여기 베타소도 있고 여기 베타소도 있고 여기 베타소가 있는데 이 CCL 결합과 이면각이 다 60도라서 준평면 제거가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고리 반전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고리 반전을 시켜서 이렇게. 그럼 여기 업으로 아이소프로필. 다운으로 축으로 여러분, 그리고 여기도 축으로 CL. 그죠? 그리고 여기 축으로 메틸. 이렇게 고리 반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탄소를 뒤집어 내려서 여기 얘를 들어 올려서 여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때 자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베타 수소는 CCL 결합과 이면각이 0도 또는 180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는 이 H도 마찬가지죠. 이면각이 60도죠. 자, 이면각 180도짜리 수소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CH 결합과 CCL 결합 이렇게가 안티준평면이죠. 그러니까 염기가 제거할 수 있는 수소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기가 여기를 뜯고 파이 결합 만들고 쫓아내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려지는 구조는 의자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중결합이 여기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는 다운으로 아이소프로필, 여기는 업으로 CH3 맞죠? 그래서 이 구조를 평면으로 바꾸면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다운 아이소프로필, 그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는 업 메틸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안티 준평면을 만족하는 수소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염기가 이 안티 준평면 관계수를 제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린 게 육각형에서 이투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CX 결합의 이탈기가 반드시 무슨 방향에 있어야지만 축방향에 있어야지만 이면각 180도가 만들어진다는 것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분자가 네오멘틸 클로라이드거든요. 네오멘틸 클로라이드는 자, 1번 탄소의 절대 배열이 1R, 그리고 2번 탄소가 R, 그리고 4번 탄소가 S예요. 그죠? RRS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R 똑같잖아요. 여긴 반대네? 여긴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가 같고 일부가 반대니까 부분 입지 성체 관계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1번 탄소는 절대 배열이 같으니까 똑같이 그리면 되죠. 이렇게. 2번 탄소는 반대니까 다운으로 그려줘야겠어요. 이렇게. 그죠? 4번 탄소는 같으니까 뭐 업으로 그려주면 되겠네. 이렇게죠. 그러면 이 녀석의 의자 형태를 표현해 주면 의자 형태는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린 대로 똑같이 안 그리셔도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의자를 그려주시고 여기가 다운으로 아이소 프로필, 여기는 다운으로 CL이네요. 그리고 언메틸, 뭐 이 구조네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여기 CCl 결합과 여기는 요 H가 안티준평면이죠. 그리고 여기 파란 녹색 H도 안티준평면이죠. 그리고 이 파란색 H는 이명각 60도니까 제거 반응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때는 이 염기가 안티준평면 요렇게 제거해서 요렇게 파이 결합 만들고 쫓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요렇게 뜯고 요렇게 만들고 이렇게 쫓아낼 수도 있죠. 다 안티준평면이니까 이제는 무슨 규칙 고려해야 된다? 짜이제프 규칙. 자, 여기는 이 빨간색 소는 3차 소고요. 3차. 여기 녹색 소는 2차 소기 때문에 누구를 빠르게 제거한다? 차수가 높은 소를 빠르게 제거해서 주 생성물의 구조는 이렇게 의자 상태에서 여러분 이중결합이 여기 생기겠네요. 그죠? 여기 아이소프로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언메틸. 그럼 이것을 평면으로 그리면 육각형 고리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고 동일 평면에 아이소프로필이 이렇게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업으로 CH3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주 생성물이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안티준평면 관계일소가 이렇게 안티준평면 관계일소가 두 개 존재하면 무슨 규칙에 의해 가지고 짜이제프 규칙에 의해서 짜이제프 여러분 잘 아시죠? 세이제프 또는 짜이제프 규칙에 의해서 차수가 높은 소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바는 이렇게 체계명이 주어져요. 이 체계명에 해당하는 구조를 그려야죠. 이렇게. 그죠? 하나만 정확하게 그리면 하나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면 이 녀석의 거울 입체 성체는 정확하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입체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예 같은 경우는 안티준평면 관계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안티준평면 관계수가 두 개 있을 때는 짜이제프 규칙을 고려해야 된다. 요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자 이제 중요한 게 고리 반전의 평형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형 고리의 고리 반전의 평형을 표현하면 지금 첫 번째 예에서는 평형 화살표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구조의 고리 반전된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그릴 필요가 없어서 안 그렸지 우리는 이렇게 그리면 여기 축으로 아이소 프로필이 되겠죠. 여기 적도로 CL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축으로 CH3가 되겠죠. 맞죠? 고리 반전 시켰을 때. 자, 그러면 지금 고리 반전의 평형을 고려하면 지금 얘는 다 축이잖아요. 지금 이쪽이. 그러니까 고리 반전의 평형이 어느 쪽이에요? 이쪽으로 훨씬 크고 이쪽은 매우 작겠죠. 여러분 언제 제가 이투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여러분에게 소개했냐면 제거 반응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개수가 많아야겠죠. 제거 반응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얘예요. 얘. 첫 번째 예선 얘. 두 번째 예선 얘죠. 그죠? 근데 이 평형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평형의 방향 얘는 왼쪽이에요. 왼쪽. 평형 상태에서 이 구조가 많으니까 제거 반응을 할 수 있는 이 형태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죠. 속도가 느리고. 지금 두 번째 예에서는 평형 화살표가 이쪽이에요. 즉 제거 반응을 할 수 있는 이 형태의 개수가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 누가 속도가 빠르다고 우리는 정의해야 된다? 당연히 이쪽이 속도가 빠른 구조고 이투 반응의 속도가 빠르고 이쪽의 속도가 뭐하다? 느리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반응을 할 수 있는 이형태체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투 반응 속도는 빠릅니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형태체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투 반응 속도는 빠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내용이 이투 반응의 짜이제프 규칙하고요. 안티 짜이제프예요. 그죠?
자, 짜이제프 규칙은 여러분 짜이제프 규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연력학적 생성물과 속도론적 생성물이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 안정한 알케닌이 주생성물인데 그게 빠르게 만들어지죠. 근데 안티 짜이제프는요. 연력학적 생성물과 속도론적 생성물이 일치하지 않아요. 각각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주생성물, 유기학에서 주생성물은 속도론적 생성물이니까 K가 주생성물이 되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안티 짜이제프를 해야 되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안티 짜이제프를 해야 되냐.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3차 X에다가 누구? 터셔리 부톡사이드 또는 LDA가 나오면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안티 짜이제프 생성물을 주 생성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이 3차 RX가 주어지고 여기다가 OET-라고 하는 염기를 처리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짜이제프와 이런 안티 짜이제프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이쪽이 메이저, 이쪽이 마이너가 되죠. 하지만 이런 기질에다가 입체의 무리가 큰 터셔리 부톡사이드를 사용하면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이 3치환 알켄보다는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이 2치환 알켄이 주 생성물로 만들어지는 이쪽이 메이저, 이쪽이 마이너가 됩니다. 오케이, 이것을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생성물을 만들었을 때 안티 사이제프 규칙을 따른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차 RX에다가 누구라고요? 터셔리 부톡사이드 또는 LDA가 안티 사이제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이런 2차 RX에다가 터셔리 부톡사이드가 나오면 얘가 나오면 여러분 짜이제프 규칙에 의해서는 2치원 알켄 다음 같은 알켄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호프만 규칙 또는 안티 짜이제프 규칙에 의해서는 이런 1치원 알켄이 만들어질 텐데 실제로 우리 교재에 보면 얘가 53% 정도 만들어졌고요. 지금 2치원 알켄이 트랜스 알켄이 47% 정도 만들어졌거든요. 당연히 이것도 안티 짜이제프가 좀 더 많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 양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혼합 생성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믹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 생성물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이론할 때는 머릿속에 다른 것보다도 3차 RX에다가 터셔리 부톡사이드 또는 LD 사용하면 안티 짜이제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에너지 도표로 표현도 여러분들이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에너지 도표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 짜이제프 규칙을 그리라고 하면 짜이제프 규칙은 한 단계로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가 T고 안정하잖아요. 이게 또 속도도 빠르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죠? 이게 짜이제프죠. 짜이제프. 그죠? 안티 짜이제프는 표현하라고 하면 자, 반응물로부터 쭉 전이 상태 에너지가 높아져서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안정한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입체 무리가 큰 염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차수가 높은 베타솔을 뜯지를 못해요. 차수가 낮은 베타솔을 뜯고 빠르게 만들어지지만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는 T가 되는 거죠. 안정하잖아요. 여기가 K가 되겠죠. K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반응물 에너지를 결정했을 때 이렇게가 활성화 에너지고 이렇게가 활성화 에너지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쪽 속도가 빠르죠. K. 그죠? 근데 유기화산 K가 뭐가 된다? 메이저가 된다. 즉 속도론적 생성물과 연력학적 생성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 언제 이렇게 낮은 에너지 장벽을 타고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알켄이 만들어지냐? 이거라니까요. 3차 X에다가 입체 무리가 큰 염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입체 무리가 큰 염기는 터시리 부톡사이드 LDA로 기억해 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 건 기질이 4차 암모늄이라고 했대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겠죠. 물론 여기 X 마이너스 같은 게 염 형태로 존재할 텐데 이걸 생략한 것뿐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가 질소에 탄소가 4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개 붙어 있기 때문에 4차 암모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4차 암모늄이 주어지고 여기다가 염기 주어져요. 이때 이 염기의 크기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탄소가 여러분 알파탄소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탄소가 베타탄소죠. 이 베타탄소에 여기 수소 원자가 있고 여기 수소 원자가 있는데 지금 여기 수소 원자를 제거하고 파이 결합 만들고 얘가 이렇게 쫓아 나가면 이투 반응을 하면 그냥 에틸렌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질소에 메틸기 두 개, 메틸기 두 개, 그리고 프로필 그룹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이 3차 아민이 생성물로 이탈기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탈기로 제거되게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됐죠? 하지만 이 OH-가 여기를 제거하고 파이 결합 만들고 얘를 이렇게 쫓아내면 생성물의 구조가 이렇게 일치원 알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다 이탈기로는 질소에 메틸기 여전히 두 개 있고요. 이탈기로 이렇게 3차 아민이죠. 결국에는 얘도 3차 아민이고요. 얘도 3차 아민이에요. 3차 아민이 결국에는 뭐가 된 거냐? 이탈기가 된 상이죠. 그래서 3차 아민이 이탈기가 되면서 이쪽은 일치원 알켄, 이쪽은 치환기가 없는 알켄, 여기는 일치한 알켄이니까 이쪽이 더 안정하고 이쪽이 불안정하죠. 그죠? 누가 주 생성물이라고요? 불안정한 알켄이 주 생성물이라고. 그러니까 이쪽이 메이저가 돼. 이쪽이 메이저, 이쪽이 마이너. 이런 식으로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생성물이 주 생성물일 때 우리는 안티짜이제 포프만이라고 하죠. 이때 여러분 4차 암모늄 구조가 기질로 주어지면 이탈기가 아민이 돼요. 3차 아민. 이럴 때는 질소에 결합한 탄소를 알파탄소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베타탄소를 정한 다음에 베타솔을 제거했을 때 3차 아민 이탈기가 되고 누가 더 불안정한 알켄이 주생성물이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거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했죠? 자, 이제 제가 썸머리 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렸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자, 참고로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다음과 같이 다리 이고리 구조에서의 이투 반응. 여기 BR 딱 갖다 붙여놓고 베타 위치 이렇게 여기다 염기를 처리하면 뭐죠? 여기 베타 수소를 제거할까? 베타 중수소를 제거할까? 생각해 보시면 이때 BR과 CD는 이면각이 0도. 그러니까 이렇게는 씬 준평면. 그죠? 그리고 여기 CH 결합과 이 CBR 결합은 준평면이 아니다. 그럼 이 투 반응은 반드시 무슨 조건에서 일어난다? 준평면 조건에서 일어나니 어느 쪽을 제거해야 된다? 이쪽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같이 여기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건 여긴 H, 여기도 H, 맞죠? 그리고 염기의 짝산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탈기로 Br- 이렇게 부산물을 얻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리 이고리 구조에서 이런 다리 이고리 구조에서의 제거 반응은 일반적으로 무슨 준평면 제거 일어난다? 씬 준평면 제거가 일어난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지금 여기 있는 이 수소는 이 염기가 이렇게 제거하기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 이유는 잘 아다시피 브렛 규칙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브렛 규칙은 이렇게 고리무리가 큰 다리 이고리 구조에서 이렇게 다리 목 탄소의 혼성이 sp2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는 아직까지도 합성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리 이고리 구조에서 이투 반응도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